회장님, 도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신문에, 포털에 온 세상에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도현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도현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넌 정말 내 아들이야. 25년 전에 내가 널 낳았어. 그만하세요. 제 아버지는 이준호, 어머니는 정유진이에요. 전 회장님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 숲 사이에 한서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40층짜리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정작 그 안에 앉아 있는 여자의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윤정혜. 58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언제나 일자로 그어진 듯한 인매. 사람들은 윤정혜를 두고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강단으로 한서그룹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윤정혜의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공허함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윤정혜의 눈에는 늘 텅 빈 구석이 있었죠. 오늘도 회의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경영회의, 오전 11시에 마케팅 전략회의, 오후 2시에 재무보고, 그리고 4시에 인사 논의까지. 임원들이 올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냉정하게 결제를 거부하기도 했죠. 윤정혜의 말 한마디에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윤정혜의 눈치를 살폈고 윤정혜는 그 시선들을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으니까요. 20년 넘게 반복해온 하루였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임원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회장실에 윤정혜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았죠. 윤정혜는 가죽 의자에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했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던 윤정혜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언제나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죠. 23세 윤정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 윤정혜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똑같이 23이었던 청년이었죠.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윤정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늘 윤정혜를 웃게 만들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습니다. 윤정혜는 모르는 사이에 그 청년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준호에게 말했을 때 이준호는 윤정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키우자. 내가 책임질게. 이준호의 눈빛은 진지했고 윤정혜는 그 순간만큼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윤정혜의 부모는 결사반대했고 이준호의 집안 역시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니?
당장 처리해. 윤정혜의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고 아버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정혜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윤정혜는 이준호를 불렀지만 이준호는 오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연락만 받았죠. 윤정혜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간호사가 윤정혜에게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그 무게를 윤정혜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죠.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윤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에 이름란에 도연이라고 썼습니다. 이준호가 좋아하던 이름이었죠. 우리 아들 이름은 도연이면 좋겠어. 큰 뜻을 품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준호가 윤정혜의 배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정혜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정혜는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는 미혼모를 용납하지 않았고 윤정혜 스스로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윤정혜와 연을 끊겠다고 했고 이준호는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윤정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죠. 아이를 안고 가는 입양기관 직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정혜의 눈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일 이후 윤정혜를 떠났습니다. 미안해. 정혜야. 내가 무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사라진 이준호를 윤정혜는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세월이 흘러 누군가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이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윤정혜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윤정혜는 그 뒤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매달렸죠.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결국 한서그룹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성공했다고들 말했지만 윤정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그저 도망치기 위한 핑계였으니까요.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이준호를 잃었다는 슬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윤정혜는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은 단단했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편했죠. 빛이 있으면 생각이 더 또렷해지니까요. 윤정혜는 어둠 속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 아이가 태어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윤정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노을은 이미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었죠. 윤정혜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신입사원 면접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윤정혜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정혜는 회장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윤정혜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정혜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40층에서 1층까지 그 긴 하강 동안 윤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윤정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혜의 삶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면접관석에는 인사 담당 임원과 각 부서 팀장들이 자리를 잡았고 가운데 상석에는 윤정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혜가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러워했죠.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다니 올해 신입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건지 불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인사팀장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정혜의 앞에는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총 30명,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인재들이었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와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에 답하고 나갔습니다. 윤정혜는 차갑게 하지만 정확하게 지원자들을 평가했습니다. 왜 한서그룹을 지원했나요?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윤정혜의 질문은 간결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원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윤정혜는 그들의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내내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10명, 20명. 윤정혜는 지치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비슷비슷했죠. 좋은 학벌, 그럴듯한 스펙, 연습한 듯한 답변들. 윤정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진정한 열정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23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윤정혜는 습관적으로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려던 윤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력서 맨 위에 적힌 이름. 이도현. 나이는 25. 윤정혜의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도현. 25년 전 윤정혜가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죠. 윤정혜는 천천히 이력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윤정혜의 시선이 가족사항 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정혜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부 이준호 사망, 모 정유진 사망. 이준호. 윤정혜가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정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정혜는 이력서를 내려놓고 면접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178cm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도현입니다. 윤정혜는 청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청년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를 닮았죠. 아니, 어쩌면 젊은 시절의 윤정혜 자신을 닮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년의 인매도 코의 선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윤정혜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청년이 25년 전 윤정혜가 보낸 그 아이일까요? 지원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 시절 학생회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한서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고 한서그룹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력서에 적힌 아버지 이름 이준호.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윤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지원자, 가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윤정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다행히 다른 면접관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고아원에서 생활했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윤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아들. 바로 윤정혜 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 윤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이도연은 윤정혜가 25년 전 보낸 그 아이였습니다. 이준호가 아이를 입양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시 찾아서 키웠던 걸까요? 윤정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잘 자라주었네요. 윤정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지만 윤정혜는 애써 참았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요.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윤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곳은 면접장이었고 윤정혜는 회장이었으니까요. 윤정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이도연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이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연은 깊이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지원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혜는 이력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도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격시키세요. 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서 합격입니다. 윤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면접이 모두 끝나고 윤정혜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혜는 서랍을 열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25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양 서류, 병원 수첩, 그리고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찍힌 종이. 윤정혜는 병원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정혜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 마이너스 도연. 윤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윤정혜는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윤정혜만 알아본 것이었죠. 이도연은 윤정혜를 몰랐습니다. 도연아? 윤정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준호를 닮은 눈매, 윤정혜를 닮은 인매. 윤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지켜보겠다고. 가까이에서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어머니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그룹 인사팀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신입사원이 선발되었고 이도현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이도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한 건가요? 전화를 받은 이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사팀 내부는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한 지원자를 지목해서 합격시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이도현이라는 지원자, 회장님께서 직접 합격시키라고 하셨대요. 왜요? 그 지원자가 특별한가요? 글쎄요. 스펙은 괜찮았지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은 윤정혜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도현 지원자 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정혜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른 임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정 지원자를 직접 지목하신 것에 대해서요. 윤정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지원자에게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성적이나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심, 성실함, 그리고 진정성. 이도현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정혜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도현은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한서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었고 이도현은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습니다. 회사 규정, 업무 프로세스, 조직 문화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죠. 이도현은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배웠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도 이도현의 진지한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가 신입사원 연수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었죠.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강사가 황급히 말했고 신입사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혜는 연수장에 들어와 신입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이도현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윤정혜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윤정혜는 천천히 연수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뭐죠? 윤정혜가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이도현입니다, 회장님. 이도현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윤정혜는 그렇게 말하고 연수장을 떠났습니다.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이도현한테만 말을 거셨을까? 특별히 찍어두신 건가? 이도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도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연수가 끝나고 각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도현은 경영기획팀에 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죠. 이도현은 선배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입이구나. 열심히 해봐.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윤정혜가 경영기획팀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통 회장이 팀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분기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도현이 배치된 후 한 달 동안 3번이나 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둘러보러 왔습니다. 신입사원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윤정혜의 시선은 언제나 이도현을 향했습니다. 이도현 씨, 업무는 어떤가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도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정혜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정혜가 떠나고 나면 팀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도현, 너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 있어? 아니요, 전혀요. 저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도현은 진심으로 당황했습니다. 회장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습니다.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입 중에 회장님이 특별히 챙기는 애가 있대. 누구? 이도현이라는 애. 경영기획팀에 배치됐대. 왜? 뭐가 특별한데? 그걸 우리가 알아? 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커피를 마시며 복도에서 이도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도현은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원치 않는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도현은 용기를 내어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회장님께서 자꾸 저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야. 오히려 회장님께서 너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도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평가나 기대가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였죠. 이도현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왜 회장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윤정혜는 이도현을 직접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이도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이도현은 회장실 문 앞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정혜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정혜가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윤정혜는 천천히 돌아서서 이도현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도현 씨, 윤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자주 신경 쓴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구스러울 것 없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윤정혜는 이도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정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왔군요. 네.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윤정혜의 아들.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이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힘들었겠어요. 윤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윤정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아들을 돌봤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다른 팀원에게 분산시키도록 지시했고, 야근을 하면 저녁 식사를 챙겨 보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윤정혜는 직접 나서지 않고 비서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신입사원들 저녁 식사 지원해 주세요. 특히 야근하는 직원들은 꼭 챙기고요. 하지만 회사 안에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이도연한테만 특별 대우를 해준대. 맞아. 다른 신입들은 야근해도 밥값도 안 나오는데 이도연이 있는 팀만 지원받는데 뭔가 있는 거 아냐?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윤정혜의 개인 비서 박미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윤정혜 곁에서 일해온 박미선은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특정 신입사원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박미선은 궁금했습니다. 이도연이 누구기에 회장이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어느 날 박미선은 윤정혜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윤정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미선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입양 관련 서류, 병원 기록, 그리고 사진 한 장. 박미선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박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아이의 이름은 이도연이었고 생년월일은 지금의 신입사원 이도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께 숨겨둔 아들이 있었어? 박미선은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대로 정리해 서랍에 넣었습니다. 박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충성했지만 박미선은 최근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윤정혜가 더 이상 박미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죠. 박미선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미선은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연예부 기자가 아니라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대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죠. 제가 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박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그룹 윤정혜 회장에 관한 건데요. 관심 있으신가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내용인데요? 박미선은 촬영한 서류 사진을 건넸습니다. 기자는 사진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제가 직접 회장 책상에서 찾은 겁니다. 윤정혜 회장에게는 25년 전 숨겨둔 아들이 있었고 최근 그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지금 그 사실을 숨기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대박 특종인데요.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박미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복사하고 박미선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고
기자는 특종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를 장식한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서그룹 윤정혜 회장, 25년 전 숨겨둔 혼외자 존재 드러나.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윤정혜가 미혼모였다는 사실,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그 아이가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기사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럼 이도현이 정말 회장님 아들이었어? 세상에, 그래서 저렇게 챙겨줬구나.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이도현은 아침 출근길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클릭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도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도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혜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도현 씨,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를 만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이도현을 향했습니다.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도현에게 꽂혔습니다. 누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현, 괜찮아? 선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윤정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은 냉정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그룹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장님 친아들을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윤정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도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했습니다. 실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회장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사 하나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합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도현 씨를 퇴사시키십시오. 그게 그룹을 위한 최선입니다. 윤정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도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이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룹 전체가 위기입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이미 그룹의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윤정혜는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것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윤정혜는 사직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만든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도현이 윤정혜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도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정혜는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요.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이준호였고 어머니는 정유진이었습니다. 전 그분들의 아들입니다. 윤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아? 이도현입니다, 회장님. 이도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도연은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윤정혜의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세상을 씻어내려는 듯 거칠었습니다. 윤정혜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윤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윤정혜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이도연이 정말 윤정혜의 아들인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윤정혜는 코트를 입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비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야 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윤정혜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25년 전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의 주소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주소였죠.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앞유리에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윤정혜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25년 전에는 번화했지만 지금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이었습니다. 윤정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윤정혜의 어깨를 적셨지만 윤정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병원 건물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 윤정혜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료기구도 서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정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속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윤정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텅 빈 건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그 무게를 안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거기 왜 앉아 있소? 윤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병원, 언제 폐업했나요? 아, 병원 말이요? 10년도 더 됐소. 원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을 닫았지.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곧 철거될 거요. 기록은요? 환자 기록 같은 건 어디 있나요? 윤정혜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버려졌소. 보관할 곳도 없고 개인정보라고 다 폐기했다던데. 왜 그러시오? 윤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죠. 노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윤정혜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윤정혜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윤정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이도연은 고아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이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생활했던 곳이었죠. 기사가 나간 후 이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혜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오해일까요? 이도연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죠. 이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 계세요?
이도연이 물었습니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아. 원장은 이도연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 얼마만이니?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연락받았는데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원장은 이도연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혹시 뉴스 때문이니? 이도연은 놀랐습니다. 아시는군요. 물론 봤지. 한서그룹 회장이 내 어머니라는 기사 말이지?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이도연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입양하였나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사실은.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셨어. 언젠가 내가 찾아오면 주라고 하셨지. 원장은 봉투를 이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이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편지였죠. 이도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 쓴 듯했죠. 이도연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너는 혼자가 되어 있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사실 너의 엄마는 정유진이 아니야. 정유진은 아빠가 너를 입양한 뒤 만난 사람이고 너를 진짜 낳아준 사람은 다른 분이셔. 이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으로 다음 문장을 쫓았습니다. 너의 진짜 엄마 이름은 윤정혜야. 아빠가 23 때 사랑했던 사람이지. 너는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그때는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정혜는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아빠가 입양 기관에 찾아가서 너를 다시 데려왔지. 이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몰라. 아빠가 정혜에게 말하지 못했거든.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정혜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정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기뻤어. 적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싶었거든. 이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정혜를 찾아가줘. 정혜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세상이 너희 둘을 갈라놓은 거야. 정혜도 25년 동안 얼마나 아파했을지 아빠는 알아. 제발 정혜를 용서해줘. 그리고 아빠도 용서해줘.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이도연은 편지를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이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그럼 윤정혜 회장님이 정말 제 친어머니였던 건가요? 이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너를 입양 보낸 사람이 윤정혜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하셨지. 이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윤정혜를 거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제가 너무 모질게 대했어요. 이도연은 울었습니다. 회장님께 상처를 드렸어요. 원장은 이도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가서 이야기해봐. 너희 둘 다 25년을 기다렸잖니.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서 원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도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도연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윤정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도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한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전화를 걸었을 때 비서는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외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급하신 일이신가요? 이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혜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원. 윤정혜는 분명 25년 전의 흔적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이도연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목적지를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도연은 고아원 원장에게서 들은 옛 병원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이도연이 도착했을 때 윤정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병원 앞 빗속에 주저앉아 있는 윤정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윤정혜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 씨? 윤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에? 이도연은 윤정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도연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윤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준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정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윤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다시 찾아갔구나. 윤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윤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윤정혜는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혼자서 우리 아들을 키웠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이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도연은 윤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윤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니? 윤정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모질게 대해서요. 어머니를 몰라봐서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혜는 이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25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윤정혜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이도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만났으니까요.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이 윤정혜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둘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의 팔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25년 만의 모자 상봉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윤정혜는 이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세요. 세상에, 회사에, 모든 사람에게요. 우리가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윤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윤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고. 회사를 지키고, 아들을 지키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음 날 윤정혜는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윤정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이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윤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이도연은 제 아들입니다. 25년 전 저는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았고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아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아이를 다시 찾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이도연의 아버지 이준호는 홀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한서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면접 당시 이도연이 제 아들일 가능성을 느꼈지만 그의 실력과 태도를 보고 합격시켰습니다. 만약 제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건가요? 윤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서그룹을 더 책임감 있게 이끌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미혼모들이 겪지 않도록 한서그룹은 앞으로 미혼모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습니다.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윤정혜의 결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도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선택을 했지만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사용하려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지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정혜와 이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정혜는 이도현과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윤정혜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도현이 윤정혜를 불렀습니다. 윤정혜는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이제 시작이죠?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윤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작.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가자꾸나. 네, 어머니.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고 기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총회는 특별했습니다. 윤정혜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일부 주주들은 윤정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다른 주주들은 윤정혜를 지지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성장시킨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정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당당한 자세였지만 윤정혜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윤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정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소문은 사실입니다. 저는 25년 전 사회의 시선과 두려움에 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정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저는 23이었습니다. 어리고 겁이 많았죠. 세상이 무섭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자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윤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제 안의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을 이뤄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한 주주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사는 이해하지만 회사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정혜는 그 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미혼모를 차별하는 사회,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픔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같은 선택을 강요당한 여성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요. 한서그룹은 앞으로 그들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 육아휴직 확대, 사내 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이도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혜 채용 논란이 있는데요. 윤정혜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와줄래?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도연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이도연을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단상 옆에 섰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제가 25년 전 보낸 아들입니다. 윤정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도연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준호가 홀로 키워냈죠.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요. 윤정혜는 주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도연이 한서그룹에 입사한 것은 실력 때문입니다. 저는 면접에서 이도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시킨 이유는 오직 하나, 이도연이 한서그룹에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한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여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윤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도연을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은 제 잘못입니다. 모성애가 이성을 앞질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정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도연은 주주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한서그룹 신입사원이자 윤정혜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알던 부모님은 이준호와 정유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혜 회장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 없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윤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저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25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연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도연은 윤정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대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을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회장님의 용기와 솔직함을 존경합니다. 다른 주주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한서그룹이 더 인간적인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윤정혜의 회장직 유임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87%의 주주가 윤정혜를 지지했습니다. 윤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윤정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서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도연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회장과 신입사원, 25년의 재회, 한서그룹, 새로운 기업 문화선언, 윤정혜 회장,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받아 기사들은 호의적이었고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정혜와 이도연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윤정혜는 이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25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모자로서의 삶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앞 벚꽃나무에는 꽃이 만개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얗게 날렸습니다. 윤정혜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밖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윤정혜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윤정혜의 결정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윤정혜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회장 자리는 유능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윤정혜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윤정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윤정혜를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회장님. 직원들이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윤정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기다렸구나. 윤정혜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자유입니다.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강변에 새로 마련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정혜가 설립한 재단의 사무실이었죠. 이도연 장학재단. 이름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미혼모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미혼모 취업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윤정혜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이사장이었습니다. 윤정혜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좋은 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고 미혼모들을 만나 상담하고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윤정혜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이도연은 여전히 한서그룹에서 일했습니다. 특혜 논란 이후 이도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배우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도연의 성실함과 능력은 곧 인정받았고 석 달 만에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이도연은 재단 사무실로 윤정혜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늘 새로운 장학생 3명을 선발했단다. 윤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윤정혜는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접 원두를 갈고 정성스럽게 드립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윤정혜는 커피 2잔을 들고 이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마셔봐. 이도연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도연아.
윤정애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젠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불러줄래? 윤정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그 한 단어가 윤정애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2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 단순하지만 소중한 단어. 윤정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엄마도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도연아라고요.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윤정애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아들의 이름은 달콤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한강변 산책 어때? 이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강변은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애와 이도연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엄마. 이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도연은 이준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이도연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아버지, 항상 웃으며 이도연을 격려했던 아버지. 아빠는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정혜라는 이름을 부를 때면 아빠 눈빛이 달라졌죠.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윤정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나를 기억해줬구나. 네. 아빠는 엄마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셨고요. 아빠가 남긴 사랑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윤정애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이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요.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25년 동안 못 만난 시간을 채워야지. 윤정애가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채워가요. 이도연은 윤정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애도 이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주황색이고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윤정애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아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이 순간을요. 도연아,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윤정애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윤정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모두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 사랑은 영원한 거야. 윤정애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강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윤정애와 이도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자, 도연아. 윤정애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한강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따뜻한 불빛들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정혜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도연아, 사랑해. 윤정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이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25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가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